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떤 종목으로 좀 좋은 전략을 세워볼지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구해볼 텐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요즘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네. 좀 안정적인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면서 네. 예, S1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1이요? 네, 저희가 잘 아는 세콤, 또 거기와 삼성 쪽에서 합작하다 보니까 캡스죠. 이쪽에서 국내 1위의 시스템 경비나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보통 이제 불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뒤숭숭하죠. 이런 쪽에서 사회 안전이나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좀 보안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더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쪽에서 변화를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그를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물 관리 사업까지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통신사 쪽과 사업 제휴하면서 요즘 뭐 광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움직이면 따라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또 눈길이 가는 건 무인화 사업입니다. 무인화 쪽은 무인 주차장, 무인 PC방 이런 쪽으로 강점 있는 분야를 살려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과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도 좀 무거웠던 모습, 좀 선방했던 모습들인데 근데 이번에 시장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 늘어서 2천억대,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데 시총은 2조 2천억. 과거 한때는 한 PR 20배 정도까지 받았던 회사가 이제 PR 10배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과거에 보여줬던 흐름들과 같이 보게 되면 지금 PR, PBR 모두 다 밴드가 역사적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주가들도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서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괜찮다라는 쪽에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지난 고가 영역에서 하락하기 전의 가격대 약 한 72,5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서 S1을 소개해 주셨고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네. 좀 시장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BGF 리테일을 선정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연말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될 여지는 좀 있죠. 근데 좀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사가 타격을 좀 크게 입을 거고 소형 유통사들은 영향은 적을 겁니다. 특히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계가 전혀 없죠. 그래서 좀 소비 감소에 따른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신성식품이라든지 관련된 매출이 그 제품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어진 그 실적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편의점이 많다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수익성이 나오니까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뭐 어쨌든 편의점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BGF 리테일이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일단 좀 단기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BGF 리테일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 네, 또 이제 공격적인 종목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안정적인 차원에서 실적은 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네. 중심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또 제약사들도 거의 그런 변화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 하나 동국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동국제약은 뭐 잘 아시는 잇몸 치료제 인사돌, 마데카솔 넘어지면 발라야 되겠죠. 게다가 입에
또 구멍 생기면 바르는 오라메디 뭐 이런 저희가 잘 알려진 일반 의약품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밖에 항암제나 조영제 같은 경우도 전문 의약품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는데 실적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의 10%는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환율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제약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관련된 매출이 좀 전문의약품 쪽에서 나오는 게 좀 떨어졌었죠. 이 부분이 약국의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였던 마네카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는 코슈메디칼에 대해서도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도 취급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한 6,600억,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700억대가 넘어가면서 20% 이상 늘을 걸로 보는데 시총은 7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제약사 치고는 과거에는 좀 비쌌던 수준이 마찬가지로 많이 저렴하게 된 상황, 밸류가 좀 싸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PBR 마찬가지로 밴드를 보게 되면 역사적 하단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실적은 또 여전히 개선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좀 더 기다리게 되면 변화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꺾였던 가격대 약 한 19,000원대, 2만 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제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을 듣는 중에 BGF 리테일의 실적이 나왔는데 아까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다운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